근데 만약에 3지문이나 넘기게 됐고 5문항이나 넘기게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거 궁금한 친구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실력이 있어봤자 실전에서 발휘를 못하면 끝이야. 이번 모의고사 어떤 순서로 풀고 시간 분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집중해보자. 일단 가장 추천하는 순서는 이거야.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는 시험지 순서 그대로 푸는 거지. 물론 다양한 변형 버전도 있어. 이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이번 수능에서 무려 100점을 맞은 서울대 제자는 어떤 순서로 풀었냐면, 국어가 아무래도 아침이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있지 않은 느낌이라서 일단은 언매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서 1번부터 3번까지 푼 다음에 바로 독서 나머지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먼저 가서 현대소설만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독서의 나머지를 풀고 문학 나머지를 풀었대. 그러니까 문학의 현대소설을 먼저 읽어줌으로써 머리를 조금 더 깨우는데 시간을 쓴 거지. 근데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나한테 맞는 풀이 순서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선택 과목을 중간에 푸는 거는 일단 추천하지 않아. 그럼 내가 추천하는 거는 선택 과목을 맨 앞에 풀거나 맨 뒤에 푸는 건데, 나는 선택 과목을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어야만 한다 라고 너무 굳어졌다 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왕이면은 선택 과목을 맨 처음에 푸는 것으로 추천을 할게. 선택 과목의 순서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독서를 먼저 풀까 문학을 먼저 풀까 이걸 정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잘하는 영역을 먼저 풀자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문학이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하면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가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하면 독서를 먼저 풀면 되는 거지. 근데 독서와 문학 둘 다 비슷하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문학을 먼저 푸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큰 틀은 정해졌어.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앞에 2가지의 경우, 선택 과목을 나중에 푸는 뒤에 2가지의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 거야.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다 풀었을 때 13분이 지났는지 한번 확인해 줘야 돼. 13분보다 빨리 풀었으면 몇 분이나 세이브를 했는지 인지해주면 되고, 13분이 넘었을 때 몇 분 정도가 오버됐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3분보다 많이 오버됐다고 해서 너무 멘탈이 무너질 필요는 없어. 나에게 어려웠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웠다는 뜻이고, 나는 그냥 그 시간을 인지하고 문학이나 독서에서 너무 어려운 문항 같은 게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반대로 선택 과목을 마지막에 푸는 경우에는 시간이 18분이 남았다 하면은 무조건 선택 과목을 일단 풀러 가야 돼. 그러니까 독서나 문학에서 조금 덜 푼 문제가 있더라도 시간이 18분이 남았으면 무조건 선택 과목을 일단 풀러 가란 뜻이야. 왜 18분이냐고? 선택 과목 13분에다가 OMR 5분을 더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는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크게 선택 과목에서의 시련과 독서나 문학에서의 시련으로 나눠보자. 우선 선택 과목에서의 시련이야. 선택 과목에서의 시련은 2가지 경우가 있어. 선택 과목이 너무 안 풀리는 경우. 2번째, 선택 과목을 다 풀고 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있는 경우. 이 2가지가 있지. 우선 선택 과목이 너무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게 나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멘탈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해. 멘탈을 딱 잡아야지만 안 풀리는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다 풀고 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13분을 기준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을 보고, 내가 뒤에 독서나 문학 영역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항이 있다면 그거는 적당히 넘겨야겠다라는 정도로 유연하게 전략을 짜면 되는 거지. 다음은 독서나 문학에서의 시련이야. 사실 앞에 있는 선택 과목에서의 시련보다 이 독서나 문학에서의 시련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강력하고 크리티컬한 시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런 만큼 이 독서와 문학에서의 시련을 잘 대처하는 것이 시험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경제 지문과 같은 독서 특정 지문이 유독 안 읽히거나 문학에서 고전 소설이 유독 안 읽히거나 하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해당 지문을 맨 마지막에 풀 각오를 하고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대신 그걸 넘긴 만큼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해야겠지. 한 지문당 9분을 기준으로 일단 넘긴 대신 마지막에 9분을 남겨서 그거를 다시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물론 OMR을 1차적으로 마킹한 다음에 그 해당 넘긴 지문을 마지막에 푸는 거야. 예를 들어 경제 지문에서
넘기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화작을 13분 만에 풀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을 제외한 독서 3개 지문을 원래는 35분 동안 풀어야 하지만 9분을 뺀 26분 동안 푸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문학을 27분 동안 푼 다음에 OMR을 먼저 작성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을 위해서 남겨놨던 9분을 이때 쓰는 거야. 근데 9분 중에서 1분이 남았을 때는 일단 OMR을 마킹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마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지. 또는 한 지문 자체가 아니라 한 문항이 유독 안 풀리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야. 과감하게 패스하고 이 문항은 시간을 확보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넘기게 된 한 문항당 몇 분 정도를 확보하면 좋냐라고 한다면 한 문항당 1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산하면 제일 좋아. 내가 만약에 넘기게 된 문항 수가 3문항이라고 한다면 3문항 곱하기 1분 해가지고 총 3분 정도를 마지막에 남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OMR 1차적으로 마킹한 다음에 확보한 3분 동안 이 세 문항을 빠르게 재검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일단 패스하게 된 지문 또는 문항에 맞춰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1차 마킹 후에 그거를 다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 확보해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한 지문당 9분을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독서에서 한 지문 그리고 문학에서 한 지문 총 2지문을 남기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9 곱하기 1을 해서 18분을 마지막에 남기려고 생각을 해야 돼. 18분 플러스 OMR 5분 해서 마지막에 23분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OMR 마킹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문항별로 남기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한 개 문항당 1분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겨야 되고 거기에 OMR 5분 정도를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OMR을 마킹한 후에 재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 근데 만약에 3지문이나 넘기게 됐고 5문항이나 넘기게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거 궁금한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공부를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은 갑자기 시간을 확 줄일 수는 없어. 지금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국어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실전 방법을 말하는 거야.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면 아예 2-3지문 정도는 아예 찍는다라는 각오로 풀 수 있는 지문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이 순서에는 정답이 없어. 결국은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몸에 체화한 다음에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헷갈린다 하는 경우 댓글 달아줘. 내가 답변 달아줄게.